특수상해 고소를 했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집에 흉기를 갖고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어디 하나 제대로 찔릴 법 하거든요. 칼을 뺏었으니까. 그러면 나나 씨도 지금 상황이 완전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쌍방으로 그냥 처먹었습니다. 정당방위 판례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박중광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 11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20일 진행되는 배우 나나 씨 자택 강도 사건. 이 사건은 또 어떤 사건이었나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죠. 나나 씨의 집에 이제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칼로 이제 나나 씨 어머니를 위협하다가 이제 칼을 이제 떨어뜨렸는데 그 칼을 이제 나나 씨가 집어들고 강도를 제압을 했던 사건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뭐 논란의 여지라는 게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점에서 또 논란이 되었었나요? 나나 씨 집에 들어왔던 강도가 나나 씨를 특수상해 고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칼로 자기 목을 찔렀다고 고소를 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래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강도 측의 주장을 보면은 뭐 네. 칼로 위협을 했다, 아니면 뭐 네. 다리미로 본인을 때려서 이제 열상을 입었다, 뭐 이런 네. 주장들이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을까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받아들여질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이 강도를 변호를 한다고 하면 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정에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한 팩트가 있으니까 이거는 과잉방위다.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 이렇게 많이 맞았으니까 나 처벌 좀 약하게 해줘. 이제 재판부한테 처벌을 약하게 해달라고 어필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소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황당한 것 중 하나가 이미 강도가 흉기를 들고 있었는데 맨손으로 여성이 덤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압을 한 거였잖아요. 고소는 누구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일단은 가능은 하니까 강도가 나나 씨를 고소를 해서 이렇게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고소를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이슈는 안 됐을 것 같은데 고소를 오히려 해가지고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강도가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네. 편지는 또 어떤 내용이었나요? 절도 목적이었고 뭐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장갑과 뭐 헤드셋만 착용했다. 처음 대면한 순간부터 뭐 단 한 번도 나나의 신체 어느 부분 털끝 하나 건드린 적 없다. 오히려 흉기에 찔린 뒤에도 나나에게 폭행당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편지라고는 하지만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이 편지는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덜 떨어진 얘기죠. 남의 집에 흉기를 갖고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나나 씨가 대처를 잘해서 신체 어느 부분 털끝 하나 못 건드린 거지. 자기가 맞은 거지 오히려. 그거는 본인이 나나 씨를 건드린 게 아니라 나나 씨가 대처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냥 나나 씨가 잘했을 뿐 강도의 뭐 의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이 편지 자체도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는 이제 법적으로 딱히 강도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변호사가 이런 편지를 쓰라고 시키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한 대 맞고 두 대 맞아요. 이러면 안 돼. 이런 편지가 법정에서 괘씸죄 같은 걸로 작용될 확률이 그죠? 있을까요? 반성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본인이 범죄를 그렇게 저지르려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거는 나나 씨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나나 씨가 대처를 잘 한 거죠. 나나 씨가 이런 겁나는 상황에서 누구든지 살 떨리고 제대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도를 제압을 했고 특히나 심하게 제압만 했지 되게 신기한 거는 어디 하나 제대로 찔릴 법 하거든요. 칼을 뺏었으니까. 이게 상황이 또 우발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사고라도. 목을 제대로 거기 찔러가지고 중상을 입힐 수 있는데 멈췄단 말이에요. 아주 훌륭한 겁니다. 실전에서 제대로 된 어떤 액션을 보여줬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모범적으로 사건을 대처한 사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제압을 했는데 진짜 문제가 되려면 제압을 넘어서 치명상을 입히거나 혹은 칼로 제대로 막 찔러가지고 과다출혈도 중태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나 씨한테 문제가 될 여지는 없고요. 이 강도는 평균 이하의 판단력과 지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
강도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교도소 수감자들이 옆에서 고소를 좀 유도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교도소 안에 이제 들어가면 같이 수용된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다 한마디씩 조언을 해줍니다. 사건에 대해서.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제대로 된 분한테 조언을 받아야지, 이 옆에 만만치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내가 말이야 저번에 맞고소 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나는 좋은 결과를 받았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 나도 나나한테 칼에 찔려가지고 피 났으니까 나나는 유명인이니까 내가 고소하면 나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고소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봐요.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정보만 가지고 이런 행동을 벌였을 확률이 큰 거네요. 그죠. 이렇게 이게 나름 이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서 한 건데 얼마나 웃깁니까?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참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마 본인은 이게 본인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혹시 변호사님이 사건 수임하셨던 경우 중에서도 멋대로 자기 맘대로 해가지고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케이스들이 있었나요? 있어요. 경복궁 낙서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그 사건 제가 변호했던 사건인데, 사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잡히고 나서 바로 이제 디지털 포렌식 들어가고 체포하고, 그런데 계속 그 한 며칠 사이 이게 쫙 이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 오전에 같이 조사받고 오후에는 제가 남부지방법원에 그 증인신문이 있어서 증인신문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의 수사 받는 데가 이제 경복궁 뒤쪽 동네거든요. 거기서 수사를 받다가 쓱 보더니만 변호사님 이 정도면 자기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데 도망갈까요?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헛소리 하지 말고 조사 잘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재판 들어가야 되니까 나왔을 거예요. 2시부터 증인신문이니까 한 5시쯤 나왔나? 증인신문 한 3시간 하고 끝나서 나왔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3시간 사이잖아요. 네, 그 3시간 사이에 도망쳤다가 교회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다시 들어온 거야. 증인신문 끝나고 나와서 전화기 딱 보니까 이제 전화가 막 와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로 그 뛰어넘어서 도망을 네, 도망갔다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1시간 만에 잡혔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잡힐 걸 알고 있었던 친구예요. 나름 준비를 하고 잡혔던 친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형사사건을 변호하다 보면 이렇게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왜 일단 질러놓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제도 제가 접견을 들어갔어요, 교도소에. 자기 그 양형조사랑 이제 반성문이라고 이제 줬거든요. 빨간 줄을 이렇게 쫙 긋죠. 하면 안 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지금 나나 이 강도 같은 얘기를 그대로 이제 반성문에다가 하면 판사님이 그랬구나, 네가 이러니까 내가 감형을 해줄게 라고 안 나오시겠죠. 그게 정상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렇게 안에 있다가 보면 그런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그분 같은 경우도 같은 수감자들한테 좀 조언을 받은 케이스였나요? 그런 것 같아요. 받아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해라 조언을 받은 게 아니라요, 사람은 옆에 참견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교도소에 들어간 의뢰인들하고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옆 사람이 자기 같은 방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 되게 많아요. 진짜 내가 제일 싫어.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다음으로 싫어. 자기 케이스에 적용할 수 없는 건데 자기 케이스에 적용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래서 저렇다, 저건 저래서 그렇다, 이제 긴 시간 설득이 들어갑니다. 도저히 그래도 안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그런 변호사님들 많습니다. 법정에 가면 우리가 저 변호사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좀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법정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욕하지 마세요. 의뢰인이 해달라고 하니까 어쩌겠어요. 이렇게 하면 본인 재판 결과 안 좋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자기는 무조건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그냥 해드리는 거네요. 예, 그냥 해줍니다. 배우 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당방위를 다행히도 인정을 받았잖아요. 좀 유명인이라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케이스도 좀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 첫 번째는 나나 씨가 유명인인 것도 있어요.
이 사건이 이제 나나 씨가 처벌받게 되면 사법부는 어마어마한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끝냈을 경우도 있고, 근데 사건 자체로 봤을 때에도 어마어마한 자제력입니다. 나나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안 다쳤어요. 더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가해자가 어디 하나 부러져도 이상할 게 없고, 혹은 칼로 이제 찔렀거든요. 근데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만 찔렀어요. 알다시피 목 제대로 찌르면 중태입니다. 중태이거나 죽었어야 돼요. 근데 말 잘하고 있죠. 고소장 잘 내고. 예, 그래서 나나 씨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런 정당방위에서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나나라는 배우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보게 된 계기 같아요. 가장 흔한 경우는 과잉방위입니다. 기왕에 제압할 거 확실하게 제압하자라고 해서 비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구로 만들었거나 어디 하나 부러뜨리는 경우가 제일 흔하죠. 근데 이러면 이제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고 과잉방위랑 차이가 뭔지도 궁금해요.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하고 싶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하고 싶어서 움직이게 되면 과잉방위가 돼요. 나나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 하나 부러진 데가 없잖아요. 그 강도가 어디 하나 찔리거나 부러진 데가 없다고. 그냥 살짝 칼 끝에 찰과상이야. 타박상 좀 낫겠지. 다리미 더 들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 정도가 끝이야. 이거는 결단력도 대단하고 자제력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상대방이 칼이나 총 같은 걸 들고 있고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뭐 뼈가 좀 부러졌어요. 그럼 그래도 과잉방위로 들어갈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서. 문제는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을 빼앗고 이렇게 제압을 했어. 근데 제압을 한 다음에 폭행을 가해. 그럼 거기서부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어느 상황을 제압된 상황으로 볼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제압이 충분히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 친구가 누워있지만 언제든지 뒤집어서 나를 거꾸로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확실하게 꺾어놔야 되거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쌍방으로 그냥 처벌받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정당방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아요. 저 변호사 될 때도 지금도 그럴걸요? 정당방위 판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 문제는 주는 문제예요. 정당방위라고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방위 인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헷갈릴 것도 없어. 진짜 나나 씨 사례가 되게 특이한 거네요. 되게 특이한 거죠. 그럼 반대로 좀 밤인지 낮인지 약간 이것도 차이가 있을까요? 어두운 데서 상대방이 흉기 들고 있으면 얘가 제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애매한 상황들은 이제 우리도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확률상은 쌍방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좀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많이 좁은 것 같아요.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하고 개인이 이런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인정되는 경우가 그래도 하나 두 개 보이긴 시작하는데 그냥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사적 복수를 철저하게 금지를 하고 공권력으로서만 이런 질서를 유지하겠다라고 사실상 선언을 하고 그렇게 사회 시스템을 유지해 왔어요. 거기에 맞춰서 발전을 시켰고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5분 내로 출동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국가들은요, 경찰이 그렇게 빨리 출동할 수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 하루가 지나도 출동 안 할 수 있죠.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 기다리다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당방위가 발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금방 오죠.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총기가 허용되면요, 우리나라는 질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총기 사고가 안 날까요? 절대 그러지 않죠. 우리나라는 더한 총기 사고가 나면 낫지. 왜? 남자들이 모두 총을 다룰 줄 알아. 이거 되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런 국가가 거의 없어요. 미국도 이 정도 인구 비율에서 총을 다루는 남자들이 없어요. 근데 총을 허용하면 진짜 우리나라는 어떤 집단들끼리 이해관계가 상반된 경우 도심에서 시가전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얼마나 호전적입니까? 한국 사람들. 빠르게 결판 나야 되고 자기 권리가 강한데 총이라는 해결 수단이 있으면 사용할 겁니다. 근데 정당방위가 폭넓게 인정된다고 하면 그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상. 근데 그렇게 돼서 발생하는 혼란이 더 크다고 사법부는 지금까지 판단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고, 차라리 정당방위를 함으로써 억울한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사회적으로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최근에 핫한 얘기 중 하나인데 경찰 지침에 나와 있는 정당방위 판례권이라는 게 있다라고 알려졌어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정당방위 판례권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방어하기 위한 행동, 두 번째 먼저 도발하지 않을 것, 세 번째 먼저 폭행하지 않을 것, 네 번째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 안 돼, 다섯 번째 흉기 위험한 물건 사용 안 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상대 때리는 것 그친 뒤 폭력 안 돼, 일곱 번째 상대방 피해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돼, 여덟 번째 전치 3주 이상의 상해 입히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 정당방위 관련 판례들 다 정리해가지고 엑기스만 뽑아놓은 것 같네요. 저희 또 인터넷에 한때 이슈가 되었던 게 도둑 뇌사 사건이라고. 네. 자택에 침입한 도둑의 빨래 건조대로 이제 제압을 하려다가 도둑이 뭐 폭행 과정에서 뇌사를 판정을 받고 이분이 처벌 받았죠. 처벌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네. 있었어요. 여기 이제 딱 그냥 단편적으로만 봤을 때 정당방위 판례권이랑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 안 되는데, 그다음에 흉기 위험한 물건 사용하면 안 되는데, 특히나 상대방 피해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 되게 핵심적이거든요. 제압만 해야 되지 그 이상의 피해가 확대되면 안 되는데 지금 뇌사 상태로 갔기 때문에 정당방위 법원으로서 인정해 줄 수 없죠. 예, 선처야 충분히 해줄 수는 있지만 정당방위를 인정해 줄 수는 없는 사건입니다.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서 그냥 단순히 개인의 감정이나 대중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이런 감정이 더 클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조언해 주시는 편인가요?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상대방을 다치면서 제압하는 것보다 다치지 않고 제압하는 게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거는 실력 차이가 확 나야지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정당방위라는 게 그냥 이론적인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아니, 상대방을 내가 받은 피해보다 적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면서 제압한다는 거는요, 말은 그럴듯한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을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 정당방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적으로 평가할 것인지 인 거지, 그때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칼 들고 흉기를 들고 있는 상대를 흉기만 빼앗아서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김동현 선수한테 물어봐도 도망가세요라고 할 거예요. 특수부대 출신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할 것 같은데, 도망가시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운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다치지 않고 제압할 수 있는 거는요, 결과적으로 운적인 거지, 그 과정에서는 그 칼이나 흉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거나 운 좋게 제압하면서 상대방이 그 칼이나 흉기 때문에 과도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거를 현장에서 컨트롤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정당방위를 허용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이론 체계입니다. 일반인보다 경찰이 범죄자를 제압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런 좀 특수한 상황에서도 정당방위 기준이 일반인과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똑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예컨대 총을 쏴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히거나,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총을 금지했기 때문에 경찰이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총을 사용해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입히면 그냥 경찰복 벗어야 됐거든요, 징계받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판례가 차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권력에 한해서는 오히려 정당방위가 적극적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허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과거에는 좀 경찰이 제압 과정에서 총기나 무력을 이용했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 케이스들이 좀 많았나요? 많죠. 다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경찰분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게 경찰 관련 드라마를 보면 항상 나왔어요. 그냥 맨몸으로 대충 격투하다 잡혀주면 좋겠는데 칼 들고 설치다가 경찰이 칼 맞으면, 근데 그 상황에서 총을 쏘면 경찰이 오히려 징계받는단 말이야. 그거 항상 드라마에 나오는 요소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이 총기를 절차에 따라서, 내부 절차에 따라서 사용했다, 납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됩니다. 나나 사건 같은 경우는 유명인이었잖아요. 네. 그만큼 이후에 정당방위 관련 기준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을까요? 네. 이제 나나 씨가 칼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목을 찔러서 제압을 했는데 진짜 제압할 정도로만 찔렀죠. 아주 가벼운 경미한 찰과상만 입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찔러가지고 제압이 됐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운이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제대로 찔러가지고 목에 있는 경동맥 같은 게 했다고 금방 중태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나나 씨도 지금 상황이 완전 달랐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강도 때문에 그런 역고소 관련해서는 좀 파장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을까요? 뭐 이슈야 되겠지만 무혐의 나올 거고요. 강도가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건데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끝날 겁니다. 나나 씨 사건은. 치마 범죄가 많다 보니까 호신용품 구매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뭐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호신용품은요,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내가 도망가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 틈을 타서 이 호신용품, 전기충격기가 될 수도 있고 스프레이가 될 수도 있고 단봉 같은 것도 많이 팔고 그러더라고요. 도망치기 위해서 소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사용하시고 그 자리를 이탈하셔야 됩니다. 가해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면 상황이 생각처럼 안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를 사용하시는 거는 매우 좋고 사용하신 이후에는 곧바로 도망가셔라. 어디 도망가셔서 5분만 시간을 끌으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또 정당방위 또 스스로 지키기 위한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 정당방위가 참 힘들어요. 제가 나나 씨 같은 상황에 있었으면 나나 씨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클 것 같아요. 상대방이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칼에 찔렸을 수도 있고요. 제가 상대방을 제압하면서 상대방을 칼로 찔러서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결과에 따라서 처벌이 상황인 만큼 세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가급적이면 이런 상황에 들어가서 상황을 타개하기보다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제 신고를 하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하지만 이상입니다.